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YG와 JYP의 책걸상,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서만 놀던 프로그램이 드디어 여기저기 딴 데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팟빵 같은 곳. 네. 그래서 시즌 2. 네,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데 시즌 2라니 시즌 1은 어디 있는 거냐. 네. 시즌 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만 올라갔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에 시즌 2 개편을 계기로 시즌 1 때 했던 160편인가요? 그것도 전부 네. 팟빵에 올렸죠. 주옥 같은 방송들이었죠. 지가 해놓고 뭐 주옥 같은 방송이래요. 저희 일단 게스트 소개부터 하고 수다를 떨까요? 네, 오랜만에 반가운 분 와가지고 막 마음이 설레요. 네. 시즌 2 문을 열어주실 게스트 소설가 장강명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팟빵에서 독서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를 뮤지션 유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또 깨알같이 또 자기 방송 홍보를 하다니. 책 이게 뭐라고. 자, 경쟁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책걸상 뭐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뭐 시즌 2 저의 네. 이 아, 뭔가 동정받는 아우라고. 분위기인데. 그러게요. 이게 자, 책걸상 시즌 1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사실 장강명 작가가 시즌 1 네, 첫 방송에 테이프도 끊어주셨었잖아요. 네, 2017년 1월에 이제 네. 했던 첫 방송에 첫 테이프를 끊어주셨죠. 그때는 그것도 영광인데 시즌 2도 제가 첫 우리 에피소드에 나오다니. 매 시즌 첫 방송은 장강명과 함께 하려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책을 내셔야 돼요. 매 시즌에 맞춰가지고. 매년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 계속 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즌 1 때는 우리의 소원은 전쟁. 네. 그 책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신간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진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도 좀 새삼스럽지만 좀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일단은 이름부터 YG와 JYP의 책걸상. 네. 막 잘못 누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아이돌 나오나 하고. 아이돌 나오나 하고 진짜 YG 그리고 진짜 JYP가 진행하나? 근데 이거 약간 말이 안 맞긴 하죠. 우리도 진짜입니다. 우리도 진짜 YG고 진짜 JYP예요. 그럼요. 강양구. 네. 네, YG는 주로 과학, 보건의료, 환경 기사를 써왔고 그리고 또 뭐 책 서평도 많이 써왔던 기자였던 네, 책도 많이 냈고요. 네, 강량구라고 하는 전직 기자, 현직 기자고요. 네. 그리고 JYP는 네, 저는 의사 출신의 저널리스트라고 보통 부르고요. 지금 19년 차입니다. 청년 의사라는 의료 전문 신문에서 편집국장도 지내고 현재는 편집 주간으로 있는데요. 그냥 책 좀 많이 읽는 일반인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YG가 같이 북토크 팟캐스트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꼬셔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1년 반째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북토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찾자면은 셀럽이 없다? 아니 그건 치명적인 셀럽이 없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도 없다. 뭐 아저씨들이다, 아재들이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주로 뭐 과학이라든가 보건의료, 환경 등등을 취재하고 논평해왔던 그 특이한 점이 둘 다 이과다라는 게 거.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도 이과. 예, 네. 이제 그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의 첫 손님도 이과 출신인 네. 저희가 맞춘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과 출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보건의료나 환경, 뭐 과학 이쪽을 담당해 왔다고 해서 그쪽만 다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좀 홀대를 받고 네, 있죠. 홀대 받고 있죠. 시즌 1 쭉 보니까 뭐 문학이 제일 많고요. 네. 네. 뭐 사회과학 쪽도 꽤 있고. 아, 이과에 적은 이과군요. 그런가요? 네. 네. 저희가 이과 중에 가장 문과스러운 이과라서. 아하. 그리고 기본적으로 JYP가 좀 약간 깔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뭘 깔아봐요? 뭐 과학책, 아, 보건의료 아, 관련 이거는 책, 뭐 평소에 별로야, 뭐 이러면서, 네. 평소에 이 많이 정도는 읽는데 뭐. 뭐 이 정도 아유. 나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JYP가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생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과학 과목을. 왜 이과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네이버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잘 방송을 했고요. 시즌 2는 또 다른 또 후원사가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팟빵, 뭐 아이튠즈 등등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팟빵에서 새롭게 인연을 맺으신 분들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뭐 들어보니까 재밌다 싶으신 분들은 목록 보시면은 이미 160개 올라 있습니다. 네. 옛날 거 다시 듣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경쟁 프로그램 진행하는 장강명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은 또 일부 애청자분들은 들어본 책 프로그램 중에 최고다. 뭐 이런 논평을 하시기도 하세요. 일부는 두 번째다. 장강명 거에 이어서 두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하고. 그 책걸상의 차별성이 뭔지 알겠어요. 왜요? 허무 개그와 이 시니컬함. 보통 독서 팟캐스트들이 네. 약간 좀 이렇게 우아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 연출하잖아요. 세상에 그러지 않잖아요. 네, 여긴 정말 그런 거 없군요. 네. 이렇게 시니컬한. 네. 아니 우리 오늘 시즌 2 개편이라고 약간 좀 흥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차분할 때도 있어요. 평소에 이거보다 더 차분하면 더 시니컬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리고 가끔 게스트에 따라 달라요. 가끔 따뜻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게스트에 따라 다. 네. 게스트가 재밌는 분이 나와가지고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죠. 뜨거운 여름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선물을 아무한테나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 지방 축적을 막고 요요 현상까지 예방해주는 특별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를 활용한 다이어트인데요. 진짜요? 우유는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칼슘의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100ml당 60칼로리로 열량도 높지 않아요.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 건강한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우유 다이어트를 뜻하는 신조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밀크어트, 2번 화이트어트, 3번 카우어트, 4번 칼슘어트. 힌트. 밀크와 다이어트를 합친 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나는 이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2018년 8월 26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2장 보내드립니다. 2장이나요? 그럼 150명이면 뭐 그냥 뭐 다 드리는 거구만.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년 반 만에 만났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뭐 별로 대단히 한 게 없고 저 당선 합격 계급 쭉 쓰느라고 보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전쟁 냈을 때 이미 당선 합격 계급 쓰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2017년 중에 당선 합격 계급을 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저게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못 냈고 올해도 봄 지나서 거의 여름 올 때쯤 내게 됐고요. 아우 정말 어쨌든 원수 같은 원고예요. 우리의 소원은 전쟁 이후에 지금 1년 반 동안 소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당선 합격 계급 쓰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독립 출판으로 중편 소설을 하나 내긴 했습니다. 아스타틴이라고 오. SF 소설. SF를 냈고요. 몰랐네요. 단편 몇 곳에 이제 문예지나 다른 잡지에 실었고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건 있는데 사실 뭐 당선 합격 계급에 전념했죠. 예를 들어 저는 그 단편 소설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거요? 그 20대 인턴 사원 해고시키기. 알바생 자르기. 알바생 자르기. 고맙습니다.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알바생 자르기. 네. 그거 제가 쓰는 책 제목들이 다 그래요. 그냥 직설적으로. 알바생 자르기는 되게 좋은 제목인 것 같은데 뭐라고요? 20대 20대 인턴 사원 해고시키기. 해고시키기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그게 뭔가 둘로 말하는 듯하면서 더 가슴 아픈 제목인데요. 음. 20대 인턴 사원 해고시키기. 그나저나 뭐 팟캐스트도 하시고 네. TV에도 가끔 나오시고 고정이시죠? 지금 고정을 2%를 맡아서 이제 곧 방영이 될 예정이에요. 하나는 어떤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 또 하나는 보도 프로그램. 이거 뭐 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맡았습니다. 문학이나 책 관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사 교양 보도. 네.
그게 이제 본격적인 좀- 셀럽의 길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방송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네. 또 컨셉들이 시니컬하고 이렇게 다 툭 터놓는 컨셉이니까 제가 그렇게 썩 방송을 막 나서서 하고 싶다, 셀럽이 되고 싶다,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해야겠더라고요. 그 제가 알쓸신잡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보면 다 알쓸신잡 저자가 있잖아요. 아, 이게 네. 뭐 출판 환경이 어떻다, 뭐 독서 환경이 독자가 없다 이러고 푸념하는 것도 좋은데 뭐 기회 있으면은 어쨌든 나의 존재감을 잠재 독자들한테 알리고 뭐 TV라는 채널에서 기회 줄 때 잡아야겠구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마음 맞아요. 먹고 저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이제 굉장히 책을 많이 파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 한 분야에 좀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책이 한 6세 정도 나갔다고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예. 한 5개월 만에 내 책이 6세가 나갔다. 5개월 만에 그러니까 6세면 뭐 만부 나쁘지 좀 않은데. 넘게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셀럽, 되게 유명한 셀럽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미셀럽? 얼굴 보면은 이제 이름 정도는 알 법한 분. 우리가 뭐 스몰스타라고 하는 SNS 그러니까 전직 스타. 방송인 정도?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이 이제 툭 그냥 방송 때 물어보신 거죠. 아, 제가 근데 책을 처음 내가지고 감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네. 책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10세를 찍었다는데 이게 반응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예 재수 없어.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저자분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네. 강 기자 책을 팔려면 셀럽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쇠라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없잖아요. 뭐 몇 부를 찍는지 정확히 안 1000부를 나오니까. 찍을 수도 있고 2000부를 예.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근데 이제 대중적인 에세이는 한 2, 3천 부씩을 한 세에 찍으니까 야 10세면은 벌써 한 2, 3만 부가 나갔다라고 그냥 대충 네. 감이 오니까 야 역시 셀럽이 돼야 되겠구나, 방송에 나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저희가 다루려는 책이랑 영 떨어져 있지도 않은 게 맞아요. 제가 당선 합격 계급 뒤에서 그런 출판 환경, 독자 환경을 비판하기도 하고 사실 저자가 TV에 나와서 어떤 뭐 지식인, 뭐 셀럽 이런 위치를 얻고 하는 것만 해도 양반이고 요즘은 뭐 흔들어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이돌 멤버가 무슨 책을 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그 책 든 사진을 올리면 그걸 아마 흔들어줬다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그러면 그 책 판매량이 쭉 뛴다는 거예요. 기왕에 시니컬한 분위기로 나갔으니까 제가 네. 약간 더 도발을 해보자면 네. 악플 많이 달릴 텐데 하지 마 그런 거. 우리가 아, 이 마음 시즌 약해. 전체를 위해서 한번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유아무개 선생님이 네. 이제 역사에 대해서 내신 책, 악플 많이 달릴 것 같다. 네 역사에 대신 하지 내신, 마 그런 얘기. 내신 책에 거의 뭐 대해서 소신 공양이네요. 뭐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 잘 쓰시는 분이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름의 의미가 있는 책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다룬 역사책의 리스트를 보니까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너무 낡은 책들인 거예요. 그래요? 네,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되게 최근에 한 50년, 60년 동안에 역사학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네.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시대와 호흡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들이잖아요. 그 책에 뭐 최근에 어떤 빅히 스토리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렇던데요. 아니 딱 한 챕터. 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 어떤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20세기 후반에 뭐 약간 복잡한 얘기지만은 역사학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었고 1950년 정도에서 딱 그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약간 유행하는 책 2권을 구색 맞추기로 딱 넣어가지고 책을 꾸미셨더라고요. 수위가 상당히 아니 그냥 나처럼 그 역사학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 일반인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그 유아무개 선생님께서 셀럽이 아니셨다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다른 다양한 책들이랑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아무개 선생님께서 셀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교양책을 딱 한 권 고를 때
그 책으로 다 수렴되는 효과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거죠. 아이, 그거는 좀 과도한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약간 좀 고개가 자 갸우뚱해졌어요. 시즌 2 첫 편부터 YG는 캐릭터 잡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네네네. 악플 요정으로. 네, 셀럽 까서 유명해지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제 책이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그런 종류의 출판 환경, 뭐 이렇게 미디어셀러, 스크린셀러가 주로 상위를 차지하고 아이돌의 인지도에 기대야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출판 시장이라는 거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낸 표면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요인들 있잖아요. 그 아이돌 멤버라든가 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그런 식의 화살들이 지금의 출판 환경을, 출판 시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종류의 부조리가 대형 출판사 탓이다. 어떤 종류의 부조리는 너희 평론가들 탓이다. 어떤 종류는 뭐 이렇게 작가들의 어떤 게으름 때문이다. 어떤 종류는 셀럽 때문이다라는 게 저는 그다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독자들로서도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누구를 탓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 이런 우리 생각은 YG한테 들었어요. 말린 것 같아요. 우리 당선 합격 계급 2책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연관이 딴 얘기하고 있어요. 연관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아무개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식의 코멘트를 했을 때 다양한 방식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동조하는 방식도 있고 약간 그건 좀 과하다라는 방식도 있는데 가장 이제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게 아쉬우면 네가 더 좋은 책 써라. 나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일리 있는 얘기죠. 네. 네가 더 좋은 책 써라.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 좋은 책들이 다양하게 독자들한테 발견되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독서 생태계가 과연 그런 환경을 뒷받침해 주는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뭐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 되니까 대기업을 규제를 해서 하향 편준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리하고도 좀 다 있잖아요. 1등이 지금 그러면 거기에 쏠림이 있으니까 그럼 1등 판매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분의 뭐 책임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각자 열심히 두 분이 얘기를 썰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김구라 역할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걸상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 그 책의 발견성을 조금이라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책 이게 뭐라고 경쟁을 하면서. 네. 그 책 이게 뭐라고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 일주일에 몇 편 올라갑니까? 저희가 한 게스트 모셔가지고 2회로 나눠서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그 2회가 올라가고 30분씩? 아니요, 1시간씩이요. 한 50분 정도씩 두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100분. 그렇죠. 그거 외에 이제 요조님이랑 저랑 뭐 낭독을 합니다. 짧은 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뭐 칼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 일부라든가 발췌 낭독을 하고 그것도 이제 한 에피소드로 뭐 에피소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4회 올라갑니다. 4회? 4회 중에 이제 실제 게스트하고 얘기하는 긴 분량의 것은 메인은 2회고요. 어쨌든 4회를 다 합치면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기본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 저희 책걸상 프로그램과 다르게 저는 장강명 선생님 모시니까 들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분위기 있고 또 나름 하드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도 네. 열심히 품이 굉장히 했고,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게스트는 주로 저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저자가 나오죠. 근데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번역서인데 어떤 저희도 뭐 과학책 저자 같은 과학책 다룰 때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 또는 뭐 가끔 역자를 모신 적도 있고요. 문학 작품 할 때는 그랬어요. 그럼 소설가가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요. 그게 문학 작품을 지금 소설을 저희는 또 묘하게 소설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소설을 잘 안 다뤘어요. 동료 소설가들하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불러도 안 오는? 근데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기가 약간 소설가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게 한두 번 있나요? 모셨는데 저런 게 좀 있더라고요. 책걸상에서는 소설 소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뒤를 얘기를 하시는 스포일러. 예. 굉장히 저희 자제하죠. 자제합니다. 그런데 또 욕도 먹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팟캐스트만 들으려는 또 청취자분도 계시니까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이걸로 팟캐스트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 책 구매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의도해가지고 절대 결말을 얘기하지 결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직접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막 몇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 스포일러 하셨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시기도 하시고 그런 반응도 있군요. 네네. 저희는 소설을 다뤘을 때 너무 스포일러를 조심한다는 그런 이제 반응도 받았고요. 약간 저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인데 독서 팟캐스트라는 게 오디오 콘텐츠인지 아니면 책 콘텐츠에 딸려가는 어떤 부록 같은 건지 생각도 합니다. 오디오 콘텐츠로서 완성도가 있으려면은 게스트도 일단 오디오가 능숙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면 좋은데 보통 소설가들 좀 내성적이고 그렇게 막 활발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프로토콜이 이상할 수도 있고요. 이 작품 주제가 뭔가요? 여기 쓸 때는 무슨 생각하셨나요? 하면 저도 소설가지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필요하면은 대답을 하지만 또 그런 거 저항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저희는 있고. 책이 아무리 좋아도 게스트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안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간의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하는 거죠. 선택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오디오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를 따지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소설가를 저희도 어느 순간에는 소설가 대신에 그 박혜진 문학평론가 박혜진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소설가가 생기는데 나와 있을 때보다 안 나오니까 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네. 맘 놓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아무래도 소설가가 앞에 계시면은 자꾸 이 소설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뭐 등등의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손원평 작가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아, YG가 막 무지하게 씹었거든요. 손원평 그래요? 작가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몬드를 씹으셨나요? 아니면은 그 그 다음 서른의 거예요. 반격을? 서른의 아, 반격이요. 서른의 네, 반격이요. 이제 네. 약간 공감이 안 되는 대목들과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심하게 하게 돼서 제가 사과를 그 막 하고 게스트 그랬습니다. 불러서 이제 저자나 뭐 전문가 불러서 책 얘기하는 거 하고 네. 낭독하는 거 말고 다른 코너도 있습니까? 그 두 코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너는 우리가 더 많군요. 저희는 이제 책 처방이라고 네네. 네, 이 독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네. 책 추천 의뢰를 받아가지고 처방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고민 상담 비슷하게 해주면서 그 고민에 이제 맞춤한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의외로 그게 장난삼아 시작을 해본 거였어요. 너무 이제 저자들이나 전문가들만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약간 정적이고 또 저희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섭외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죠. 저 인터랙티브한 방송 이런 거 해보려고 네. 독자 반응 네, 같은 네. 거. 아, 그 청취자 반응. 네. 의뢰가 의- 되게 많이 네. 들어요.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의외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평균 플레이 수도 더 많아요. 책 처방이.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책 처방이라는 것도 최근 한 2, 3년 새 유행이잖아요. 그런 서점도 생기고 뭐 도서전에서 코너가 열리면 늘 책 처방 맞아요. 코너가 있고. 근데 네. 그 도서전보다는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요. 네네. 아니구나. 도서전에 제가 처음 게스트로 간 다음에 시작을 아하. 했구나. 어쨌든 제가 환자한테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데 책 처방전 가끔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또는 이런 책을 다루는 팟캐스트에서 요구하는 바도 다양한 것 같고 아직 좀 이게 되게 다들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우리가 정보를 원하는 게 네. 다 먹어보고 여기는 맛 없네 이러고 제끼면 좋은데 그거 경험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여기가 맛있다라고 검증한 다음에 알려주면 딱 그거만 먹으면 좋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책들 중에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저희 책 이게 뭐라고 관련해서는요. 이게 책 소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디네이터 요즘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책 큐레이터? 큐레이션 그런 방송을 지향할 수도 있고 책 이게 뭐라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되게 읽고 저희의 독서 경험을
듣는 분들과 나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소개보다는 그냥 우리가 서로 수다 떠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어때요? 맞아요. 그게 크죠. 그래서 책걸상도 그렇고 책 네. 이게 뭐라고도 약간 컨셉이 섞여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10분 독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 네. 플레이들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데 네. 저도 몇 번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 취향은 진짜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네. 그리고 너무 지루해요. 기본적으로. 아, 이것도 악플이 좀 달리. 아니 악플 다셔 상관없어요. 저는 악플에 자, 굉장히 악플 요정 네, YG. 맷집이 강하기 때문에 악플 같은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네. 아, 자, 악플에 장사 앞으로는 없습니다. YG 앞으로만 보내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책걸상을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이 되었던 건 뭐냐면은 네. 약간 애청자분들이랑 독서 공동체, 느슨한 독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읽고서 방송에서 언급한 책을 이제 따라서 읽고서 내 감상은 이랬습니다라고 댓글도 남겨주고 아, 그리고 또 간혹은 이 책 좋아하셨으면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네. 다른 애청자분들한테 자기가 읽은 책들을 권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막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을 아우르는 대단한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느슨하지만은 뭔가 좀 애틋한 그런 독서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시즌 1 마무리 때 네이버 제작 지원을 계속 받다가 그 제작 지원이 끊어지려고 하는 참에 네. 이걸 계속 끌고 갈까 말까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네. 1년 반 동안 진행해 온 게 좀 아깝긴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게 아깝긴 했지만은 저희도 어쨌든 생업이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애청자분들이 네. 유료라도 전환을 해도 계속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따뜻한 격려 메시지들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사실 당선 합격 계급에서도 결론부에 제가 강하게 미는 게 독서 공동체, 네네. 독자 공동체인데 저도 뭐 그게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될지는 좀 감이 없고 팟캐스트라는 것도 그런 어떤 허브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동네 서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책걸상은 그런 냉혹하게 비판하는 네. 그 컨셉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독자 공동체. 책걸상은 그때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요. 어떤 때는 막 이 책 너무 좋아서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 네. 막 내용 소개 안 하고 막 찬양만 늘어놓는 분위기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읽어서 너무 다 좋았을 때 네. 게스트 포함해서 너무 좋았을 때 그리고 뭐 비판적으로 이거 재미없어요. 뭐 이거 굳이 뭐 이런 분위기가 될 때도 있고. 네, 보통 YG가 악역을 맡고 JYP는 살짝 거들죠.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정보 네. 뭐 이런 것들 메시지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나 저자의 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때 좀 네. 다른 거. 저희가 이런 컨셉의 방송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이 책 쓰레기니까 읽지 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좀 쉽지 않을 네,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국내 저자의 맞아요. 경우에는. 아니 근데 많은 독자들이 그걸 아쉬워하긴 해요. 네, 그, 그 기획을 준비하다가 왜 관뒀냐면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 읽어야 되지. 쓰레기라고 말하려면 쓰레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읽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힘들겠어요. 일이잖아요. 뻔히 내 취향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약간 함량 미달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스포일러 전문 방송. 그거는 왜요? 그거를 원하시는 독자 그런 수요도 있나요? 있죠. 그 신간은 안 하고 구간 가령 뭐 한 초판 나오고 한 2년 이상 지난 책 중에 네. 그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 줄거리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장강만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읽은 소설의 내용을 되게 다 기억을 하는데 JYP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읽은 소설도 결말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런 외모는 저보다 저 젊으신 것 같은데 주관님께서. 뇌가 아주 지금 썩어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농담 섞어서 진짜 기억을 못 해요. 진짜 1년 전에 읽은 소설에
분위기만 떠오르고 플롯도 생각이 안 나고 결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게 하긴 어떻게 됐었지? 이게. 저도 책이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공포 영화 끝에 반전이 있다 이러면은 영화는 보기 싫고 그게 반전이 뭔데 이렇게 묻고 싶은 때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들을 것 같은데 뭐 또 출판사나 저자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맘 놓고 스포일러 방송을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방송 재밌겠다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 장강명 작가도 책 무지하게 많이 읽잖아요. 소설도 네, 많이 보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어떤 상황 설정이 떠오르면 이게 이 소설이었나 저 소설이었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 뒤에 가서 이 일이 벌어진 이게 딴 책이랑 섞였네 뭐 이런 느낌 그런 경우 없어요? 전 되게 많은데. 저는 다른 거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어떤 줄거리 있는 책들은 꽤 기억 잘합니다. 묘사를 잘하고. 근데 뭐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이런 거 되게 기억 못 해요. 아내가 좀 신기해하는 편이고 약간 사람 취향 자체가 무슨 글자 친화적 그런 뭐 시스템이 머리에 있나 봐요. 그래 JYP처럼 기억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 JYP는 몇 개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이. 도로, 지명, 도로 지명, 네, 그거 식당 중요하죠. 이름, 여행 계획 이런 짜는 게 거. 취미라서 그래. 사람 얼굴 뭐 이런 거 기억 사람 잘하세요? 얼굴은 그냥 보통. 네. 길 이름이나 뭐 사진 한 장 보고 이게 어느 동네 어느 도시인지 맞추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요즘 그 독서 공동체, 독자 공동체가 작은 화두입니다. 그 이렇게 이게 흥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출판계가 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드라마에 PPL을 많이 한다, 뭐 판권 시장이 커져서 어떤 수입이 된다 이런 거 부차적인 거고 질적인 거는 여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뭐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댓글 부대로 오늘의 작가상 수상한 다음에 그 네. 상금을 가지고 서평집 네, 서평집 내서 그 서평집 인터넷 이름 서점- 뭐였죠? 다시 한번 홍보하시죠. 네, 한국 소설이 좋아서이고요. 다독가 50명이 각자 안 알려졌지만 재미있는 한국 소설, 최근 한국 소설을 소개하는 그런 서평집. 지금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뭐 주요 인터넷 서점이라기보다는 뭐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 소설이 좋아서로 검색하시면 네, 무료로 다운받을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 제작비는 댓글 부대 오늘의 작가상 수상 상금으로 장강명 선생님이 직접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만든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도였죠. 재능도 기부하고 돈도 기부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죠. 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독지가 여러분 이미 저 책걸상은 상속녀? 스폰서가 됐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그때는 고료를 장당 10,000원을 드렸는데 좀 좋게 만들려면 장당 20,000원을 생각을 하고 한 2천만 원 안쪽으로 서평집을 그 분량으로 또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천만 원만 땡겨줘라는 지금. 사실은 저는 그걸 만들면은 정부나 어떤 출판 유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정부에서 어쨌든 이 문예진흥 산업들을 문학진흥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꼭 한국문학관을 500억을 들여가지고 어디 짓는다고 할 때 그거에 비하면은 2천만 원짜리 서평집은 굉장히 소액이고 우리나라에 문학관 수십 개 있는데 네. 다 좋은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학진흥 사업 지원을 받는 어떤 문예지들도 많은데 네. 그것도 뭐 다 널리 알려져 있다고 그렇죠. 하기는 어렵죠. 네.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 짓는데 그 무료로 하지 쓰기보다는 말고 한 권에 한 1,000원씩이라도 좀 받으면 어때요 다음에는? 아닙니다. 다음번 저는 제작- 무료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생기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안 받게 많은 되니까요. 분이 보게 하고 사실 그 제작비가 개인이 하기에나 뭐 살짝 부담이 되는 정도지. 그렇죠. 예, 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관의 예산이라던가 예, 지원 사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 JYP가 돈만 많으면 한 2천 주고 옛다 자 두 번째 거 내라 이러고 말하고 고맙습니다. 싶네요. 네. 뭐 지금- 저기 책걸상 예산으로 좀 나눠 가지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아니, 밑에다가 저희- 스폰서드 바이 책걸상 이렇게 저희도 할게요. 어려워서요. 네, 책걸상 흥하면 쏘겠습니다. 그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 벌써 지금 문 닫아야 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뭐 정작 책 얘기는 거의 안 했단 말이죠. 일단 그래도 책 얘기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합시다. 넘어가죠. 부제가 문학상과 공채는 어떻게 좌절의 시스템이 되었나. 네. 네.
그리고 르뽀입니다. 장르는 네. 논픽션. 문학 공모전과 공채제도 뭐 현장 심사 현장 응모하는 사람 뽑는 사람 살핀 일단 르포이고요. 제일 궁금한 게 요거 네. 재밌게 읽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왜 썼어요? 왜? 처음 시작은. 이게 한 절반 이상은 그냥 우연히 시작이 됐어요. 음. 책에도 약간 소개가 나오지만 처음엔 작가 지망생들한테 하는 조언으로 생각을 했고요. 작가 지망생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다들 문학 공모전 준비하고 있고 공모전 도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또 이것도 모든 시험 시장에 다 미신들이 따라가잖아요. 사람을 굉장히 절박하게 만들면 누구나 미신을 믿게 됩니다. 폰트는 어떻게 해라. 나 지금 빵 터졌어. 오죽하면 면접 합격자가 입은 옷이라고 인터넷에서 팔리겠어요. 네. 네. 의사 시험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미신 같은 거 많지 않나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좀 이렇게 응시자들이 또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런가? 그 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그 근거, 과학 이런 거를 열심히 따지는 그렇군요. 자들이라서 덜 믿는 거 아닐까요? 의대 입학 시험은 많이 있겠군요. 거의 좀 네, 있을 거긴 겁니다. 미신이. 네. 장강명 선생님께서 공모전 시스템의 수혜자라서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았어요?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나도 여기 할 말을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되고 뭐 누군가가 계속 물어보는 느낌이고 나의 입장은 뭔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컨셉만 가지면 사실 작가 지망생이라는 네. 소수를 위한 실용서가 되기 쉬운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근사한 인문 교양서가 된 업그레이드가 된 계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공채 제도랑 엮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랐어요? 그거는 뭐 딱히 무슨 계기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초반에 굉장히 집필 초반에 든 생각이었고, 아 이게 별로 다른 게 아니구나. 네. 한국 사회의 약간 보편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의 한 종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네. 어라? 이거 뭐 입사 시험이랑 비슷하잖아. 공무원 시험이랑 비슷하구나. 네. 결국 네, 과거 그렇게 제도랑도 생각- 비슷하네. 과거 제도랑 네. 비슷하고 뭐 사시 뭐 이런 거랑 비슷하고. 처음에 그 얘기를 뭐 가끔 저도 뭐 사람들 만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게 들렸나 봐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뭐 하는 뭐 평소에 할 일이 없는 생각이고 얘기를 하면은 응? 그런가? 뭐 이런 반응들 있다가 제가 뭐 이것저것 다 써가지고 엮어보니까 나름 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모전 제도가 결국 공채 제도의 일종이고 과거 그 시험 신춘문예 같은 게 존재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면서요. 네 한국만 있다 이렇게 그 원래 알고는 있는데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일본은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우리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네 그런 일본은 거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음. 정도이고 그리고 고액상금 문학상 뭐 5천만 원 상금 무슨 문학상 뭐 1억 이제 없어졌지만 1억 상금 무슨 문학상 이런 것도 한국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각종의 문학상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과거 시험, 공무원 시험 혹은 대기업 입사 시험과 거의 비슷한 자격 시험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사실은 무의식 중에는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입사 시험을 삼성고시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어떤 등단 제도를 문단고시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네. 다 어떤 종류의 시험, 사법 시험하고 등치를 했던 것이고, 네. 제가 좀 그걸 요령 있게 한번 모아봤고요.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하이브리드 장르의 책이 한 권 나와서 재미있게 잘 읽었는데요. 네. 오늘 저 시즌 2의 첫 회라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재밌었습니다.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한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많이 했다고요. 네. 덱들은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당선, 합격, 계급, 책에 관한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